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69K를 넘어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이 왜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는지 그 원인을 살펴보고 이 방향성이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이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이는 건 3월달 이후에 집 나갔던 수요가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고 거래가 되면서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에는 굉장히 높은 수요가 있었습니다. 이게 1월달과 3월달에 아주 좋았던 시기에 이 수요를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 뒤에 이 수요가 줄어들면서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에 굉장히 긴 조정이 있었습니다. 무려 4월부터 9월달, 10월달까지 이어진 조정이었기 때문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하락장이다, 끝났다 이야기가 팽배해질 만큼의 긴 조정 기간이 있었고, 그 기간을 거치고 나서 보시게 되면 다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이 일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저랑 함께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조정장에서 준비를 잘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고, 전략적으로 준비를 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이 좋은 성과를 과실을 조금씩은 가지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중요한 부분은 이 2차 상승 뒤에는 큰 폭의 하락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그 뒤에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장이 끝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잘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중요한 건 비트코인 고래들 같은 경우도 이 조정장에서 비트코인을 아주 열심히 축적을 해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축적을 하고 있을 때 데이터를 통해서 안내를 드렸던 부분이고, 실제로 고래들은 조정장을 즐기면서 굉장히 큰 폭의 비트코인을 축적을 해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성과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온체인 데이터가 안녕하고 온체인 데이터가 방향이 바뀌고 고래들이 매집을 해간다 이야기를 전해드렸을 때 단기적으로 가격의 변화가 없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자주 이야기를 하셨지만, 결국 그 성과가 뒤에 나타나고 있다는 게 가격으로 조금씩 증명이 되고 있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주말 사이에 68K를 뚫고 69K까지 올라가면서 쇼 포지션을 아주 강력하게 정리를 해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난 영상에서 일주일 전에 말씀드렸던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더라도 롱숏의 고배율의 이 선물 포지션은 지속적으로 변동성을 유발을 시키면서 털고 올라간다. 이 같은 경우도 이 롱 포지션이 레이트 롱이죠.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숏 포지션 같은 경우는 69K 중반대에 새롭게 진입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의 변동성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주 중요한 자료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올라오면서 70K의 초강력 매도벽이 형성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두꺼운 매도벽이 이 70K에 형성이 되고 있고요. 70K 같은 경우는 너무나 상징성이 큰 자리이기 때문에 롱을 보시는 분들, 숏을 보시는 분들, 그 세력들이 다툼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구간이다. 한 번에 뚫으면 좋겠지만 이 70K 연저리 69K부터 70K까지는 분명히 공방전이 있을 거고, 롱, 숏 모두 이 공방전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정도는 알고 이 지점에 대해서 인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이 장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이 OI도 같이 폭증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CME 같은 경우는 기관의 참여가 눈에 띄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시카고 선물 거래소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의 OI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과거에 조정장에서 이 OI가 증가를 했었을 때는 이런 거였죠. 델타 뉴트럴 전략, 마켓 뉴트럴 전략을 쓰면서 숏 포지션을 구축을 하고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매수를 하면서 그 스프레드의 갭을 먹었었는데, 이게 과연 그 데이터일지 아니면 기관이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보이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더 봐야 되겠지만, 이 시카고 선물 거래소에서는 굉장히 비트코인과 관련돼서 큰 폭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정도는 관심도가 늘어나고 있다 정도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좋은 지표인데요. 김치 프리미엄, 한국인 분들이 코인을 얼마나 관심을 두냐를 볼 수 있는 지표인데, 이 지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코인을 사면 글로벌로 코인을 사는 것보다 싸게 사는 그런 단계인데, 이 김치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조금은 안타깝게도 과거에도 늘 마찬가지였습니다. 장이 좋지 않을 때 시장이 끝났다라는 거에 대해서 편향이 생기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달려들지 않고 있다가 장이 좋아지면 프리미엄이 갭이 발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러니까 불나방들 같은 거죠. 단기적으로밖에 판단을 하지 못하고 중장기적으로 코인 시장이 어떻게 될지가 아니라 장이 좋지 않으면 정말 끝났구나, 비관에 휩싸여 가지고 하락을 보면서 그 뒤에 불나방처럼 마지막 고점에 들어와서 고점에서 매수를 하면서 프리미엄 더 많은 비용을 주면서 코인을 사면서 코인이 미래다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조정이 오면서 또 힘들어지는 이런 것들을 한국에 있는 플레이어들이 많이 겪게 되는데, 동일한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인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김치 프리미엄이 마이너스인 거는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남아있다는 말과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은 안타깝지만 어쨌든 시장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 수요의 증가는 글로벌로 발생을 한 거고, 그 뒤에 상승을 쭉쭉 일으켜줄 수 있는 또 다른 세력들이라고 볼 수 있는 이 한국 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 코인 시장에 큰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장이 좋아지게 되면 그 뒤에 이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끌어올릴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원래 업터보 이야기를 들었다가 10월 초에 코인 시장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무너지면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고, 10월 중순 이후를 봐야 된다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게 되면 오히려 7월 달보다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8% 넘는 비트코인의 상승이 있었고, 더 좋은 거는 솔라나를 필두로 알트코인들도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여유가 생기는 그런 자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이 상승했을 때 일부 지난주 같은 경우는 흡성대법을 보이기도 했지만, 알트코인들도 조금씩은 이 도미넌스를 먹으면서 알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증가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이죠. 증가하고 있는 건 증가하고 있는 건데, 요 라인에 오게 되면은 그 뒤에 뚝배기를 맞고 깨졌던 그 구간에 와 있습니다. 이게 뚝배기를 맞고 내려가냐 아니면 이걸 뚫고 올라가냐, 아주 중요한 변곡점 라인에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만약에 이 부분을 뚫고 올라간다고 하면 정말 대세 상승장이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다만 그 위치가 아주 미묘하게 뚝배기를 맞을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 변화, 추세가 어떤 식으로 변할지에 대해서는 지켜보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꼭 코인 시장이 아니더라도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선 이후에 이 러셀 지수, 그러니까 조금은 중소형주 위주로 많이 가격이 올랐다라는 게 있고, 이 멤버십을 하면서 이 부분을 많이 강조를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베팅을 하고 있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말 같은 경우는 이 러셀 지수가 알트코인에도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알트코인의 당장은 아니더라도 알트코인이 대선 이후에 상승할 거다, 혹은 러셀이 상승할 거다에 베팅하고 있는 시장 참여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 데이터를 통해서 해석이 가능하고요. 데이터 해석을 통해서 당장 뭐 오늘 내일 이런 게 아니라 조금은 중장기적으로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 읽을 수 있는 자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쇼텀 홀더들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이나 코인 시장이 좋아지면서 반등을 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부분들은 코인 시장에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면서 조금씩 더 좋은 움직임을 보이는 그 지표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쇼텀 홀더들의 SOPR 지표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쇼텀 홀더의 SOPR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변곡점, 중요한 지점에 딱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뚝배기를 맞고 내려갈 수도 있다. 하지만 대세적으로, 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늘 강조드렸었던 부분이긴 한데, 이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걸 봐야 되고요. 비트코인의 해시리본 같은 경우도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해시리본이 좋은 이야기를 했다가 올라갔다가 그 뒤에 하락을 하면서 이게 틀린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하지만 다시 한번 해시리본이 좋은 이야기를 보이고 있고요. 비트코인이나 코인 시장뿐만이 아니고 보게 되면 금도 올타임 하이를 계속해서 경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자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현금만 들고 있으면 또다시 뭔가 뒤처지는 건 아닌가 하는 시기가 앞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그 근본 원인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부분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올라가고 있는 기울기를 보시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의 유입이 늘어나고 있고, 이런 것들의 원인은 단순합니다. 너무나 강조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던 글로벌 유동성, 없던 돈이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중국에서도 금리 인하를 통해서 시장에 돈을 풀려고 하고 있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연준에서 이미 돈을 계속해서 시장에 밀어넣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부분들이 통화 정책, 통화량이 증가했을 때 그걸 스펀지 역할을 하고 있는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에 이미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 우리가 무섭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멤버십에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통화가,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없던 돈이 옆에서 찍히고 있습니다. 없던 돈이 하나 계속해서 무한으로 찍혀가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이 통화가 찍혀나가는 거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잘 준비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그리고 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